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장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아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참 뭐 이런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쫓기면서 이 영상을 찍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참 아이가 한 살 한 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요즘 들어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또 굉장히 또 늦은 시간에 촬영이 되고 업로드가 될 것 같아 보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중에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영상이 아닌 그냥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에 뭐 정보 게시 정도 하는 흐름에서 뭐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외국인 매수세, 코스피 코스닥 강세 마감. 부채 한도 이슈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마이크론의 중국에서의 제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의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국내 증시도 IT 반도체가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근 부채 한도 이슈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상승시키는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곧이곧대로 웬만해서는 다 들고 있대.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고 많이 올라간 쪽이야. 대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시점에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해서 스윙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정도 지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최근에 워낙 IT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일정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참 시장 보면은 뭐 화학 쪽에서 이제 효성그룹주 그리고 조선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튀어 올라오면서 키맞추기 성격의 수급이 곧장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지수는 당연히 뭐 최근 약 4거래일 동안 대충 이걸로 본다면 약 4거래일 동안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죠. 뭐 이때 2%, 그 다음에 오늘 1%가 올랐기 때문에 뭐 4거래일 동안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 최근 거의 근 2주 동안 빠졌던 이 낙폭을 단 4일 만에 올려 세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뭐 오전에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이라고 하면은 미증시가 안 좋아서 빠지는 분이겠죠. 개파락 이후에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템포 조절만 좀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월등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의 각도도 높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올라올 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최근에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 주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 즉 세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30조가 좀 넘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동반을 한다면은 약 50조가 넘는 네 종목의 이 상승이 지수를 좀 많이 올렸다라고 보는데요. 이 네 종목
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가 6.5%, LNF가 6%, 에코프로 BM이 4.4,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이기 때문에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 네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은 대략 뭐 12, 3%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뿐이 못 올랐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군들이 오늘 밋밋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오늘 사실은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은 딱 까놓고 말해서 에코프로 매매했으면 잘한 거고 에코프로 흐름에 따라서 수익 냈으면은 시장보다 좋았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고로 2차전지는 에코프로 하나를 가지고 트레이딩 성격에서 계속 노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외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지금은 바닥권에 놀고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영상 콘텐츠에서 분명히 이제부터는 투자의 관점에서 즉 스윙의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과 매매의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을 분산해서 언급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가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떤 종목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이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내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네, 입맛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나스닥 선물 영상을 좀 늦게 찍었으니까 나스닥 선물 좀 보면요. 아까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섰네요. 일단 구글이라든지 메타, 테슬라 뭐 이쪽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강한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전 마이너스 6%까지 빠졌던 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굉장히 좀 이 증시도 탄력적이고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에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에코프로가 뭐 또 거의 52만 원을 깨고 좀 내려오다가 또 급격하게 돌렸죠. 저점 대비해서 10%가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상승에 의해서 증시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IT 반도체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다 밀려버렸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IT 반도체 올라가면서 오전에 시세를 지키지 못하는 종목이 오늘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말 사이 미 증시는 부채 한도 우려감에 장 막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면 국내 증시는 오전 소폭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에 잠시 흔들리다가 반등하니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그냥 오늘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하고 어느덧 850포인트까지 코스닥이 반등을 하였습니다. 부채 한도 우려는 큰 문제 없을 것인데 지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만 하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6월은 첫 금리 동결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바닥을 잡아버린 듯 합니다. 즉 빠지면 금리 동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그냥 지수 안 보고 시장 바라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코스피를 필두로 외인과 기관의 강력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박스를 돌파시키고 그에 맞추어 소부장 몇몇 종목군들의 시세가 집중되는 모습 속에 신고가 종목이 다소 출현하는 모습에 IT가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 내일 만약 마이크론이 큰 폭 하락 아까 보니까는 큰 하락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진다면 국내 반도체에 하락이 좀 나온다면 최근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뭐 한미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혹은 이수페타시스 오늘 급등했는데 좀 밀려버린 종목이라든지 뭐 동진이라든지 ISC까지 해서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떨어지면 이런 종목군들은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현 IT 반도체는 추세적 상승이기 때문에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IT 종목이 뭐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폭발적인 상승을 바란다. 이건 불가능이고요. 또 한 차례 뭐 마이너스 10%씩 뚝뚝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의 반등 속 지수를 금일 사실상 견인한 것은 2차전지 섹터가 견인을 해줬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재미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건 테마라는 거에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더 갈까 생각을 하여 금일 건들지는 않았는데, 재건 테마가 금일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다 보니 크게 매매할 게 없던 시장이 되어버린 듯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의 경우 어찌되었건 뭔가 폴란드 재건 회의 내용이 나올 테니 오히려 이럴 때는 새로운 이슈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요, 추가 상승이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바닥권에서 아직 못 간 쪽이 일단 제약바이오 정도 보이는데, 셀투리온 필두로 기술 수출한 바이오 기업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이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상승은 항상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추후에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혹은 기술 수출 기대감이라든지, 아무튼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요, 이 폭발력이 없어요. 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고로 셀트리온이 현재 추세와 수급이 좋기 때문에, 물론 셀트리온 약간의 좀 눌림만 나와준다면은 저는 매수로 대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한두 개 정도는 관심 가져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GI 이노베이션, 이 친구도 신규 상장하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과거에 얘도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2조 5천억 기술 이전을 한, 굉장히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기술력이 검증된 바이오 회사죠.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그 외 전통적인 친구들 ABL, 뭐 알테오젠 등등으로 나눠서 종목군들을 분산을 해서 보시는 전략, 혹은 뭐 하나를 본다면은 비중 조절 잘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라는 게 몰빵을 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하락폭이 크고, 올라가게 되면 이 상승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등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적당한 비중의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지로 투자를 하는 관점이라면은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단기에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 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를 뭐 얼토당토 않게 막 비중을 올려간다 라는 관점이라면은 100점 100패의 투자가 되는 거고요. 혹여나 내가 돈이 많아서 여윳돈을 그냥 때려 박아 놓고 놔두겠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 몇 개 종목에 근 10년 전부터 그랬죠. 뭐 한 1, 2년 거의 2년 막 물려 있다가 막 그게 500% 수익 나고, 또 어떤 것도 메디포스트라는 종목도 거의 2년 정도 들고 있다가 한 50%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잘못 걸려버리면은 굉장히 고통받는 종목이 되는데, 잘 걸려버리면은 어찌 보면은 뭐 집을 밟을 수도 있고요, 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의 변동성과 도박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 섹터는 최근에 물류 로봇에 대해서 제가 몇번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 T-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제 T-로보틱스, 현대무벡스가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AMR
물류로봇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계속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뭐 현대무백스는 특별한 이슈를 동반하고 움직인 건 아니지만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종목이 내가 주도주다라며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매일같이 대장주를 찾아 놓고 이후 또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그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장주, 예? 주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학습하고 또 학습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지금 당장 우리가 먹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종목이 어렵거나 조급함이 느껴질 때는 사실은 쉬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이요, 어쩌면 한 템포, 즉 박자를 우리가 조금만 늦어 버리면, 놓쳐버리게 되면 정말 하루 종일 매매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러한 시장을 보면서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매일같이 매매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매일같이 매매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중에 이 답답함과 아쉬움, 그리고 어쩔 때는 개인적으로 공포도 느껴가면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급하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매매를 해서는 승산이 안 보이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고로 정리하자면 서서히 우보천리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말미에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심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이론적인, 즉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업데이트가 매일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공부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그 외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의 이론적 관점은 사실은 대다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뭐 첫째, 겁나죠.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어. 그 이유는 성공의 DNA가 없기 때문에, 손실의 기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손실에 대한 공포를 지울 수 있는 거는 이 연습이에요. 연습. 소액이든 뭐든 계속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에서.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한 번씩 크게 부러지는 거는 이 비중 조절과 조급함에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어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깨져 버리겠죠. 그리고 내가 늦다, 조급함이 생긴다, 쉬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갈게요. 뭐 오늘도 에코프로가 시장을 좀 지배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에코프로 위주로 계속 봐야 된다. 변함이 없고요. 계속 봐야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가온에너지 좀 올라왔는데, 오늘 2차 전지가 강했던 거는 엑슨모빌에서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최근에 리튬 가격이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동반해서 작용을 해준 부분이 2차 전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엑슨모빌에서 이제 2025년도에 이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정점에 치달을 것이다. 거로 그 이후에는 전기차가 그 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마 테슬라에게도 호재로 저는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네, 긍정적이게 작용했다 보여주고 오늘은 2차전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뭐 동진하고 뭐 이수페타시스, 마이크로 2 나노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좀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좀 올라와서 내일장도 한번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종목이네요. 어제도 사실 저는 이 종목에 회원님들하고 들어가서 뭐 본전 매도 정도 하고 나왔고 오늘도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뭐 수익이긴 한데 오후에 수익금을 조금씩 야금야금 좀 까먹고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엔터 관련주는 좀 조정을 세게 받는다면 좀 봐볼 것 같고요. RBW는 이 오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PFT50의 이 데이터 업데이트가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은 사상 최대를 상장 이래 최대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은 특정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좀 밀려주기를 좀 바라면서 체크를 하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100과 A800 GPU 관련된 이 성장성 부각은 지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줘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미국은 이제 AI로 움직이고 국내는 2차 전지와 뭐 IT 반도체로 움직이는데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제약 지하 이노베이션 추가해서 같이 보시고 오늘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9주 연속 이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이 친구들은 하루 정도 올라가면 연 이틀 상승을 하면 항상 조정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강하게 올라왔던 뭐 종목군들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재건 종목군들은 제가 여기서 다 뺐습니다. 내일 일정이 소멸이 돼버리는 이슈기 때문에 다 뺐고요. 내일하고 모레 내일 지나면은 모레 나로호가 발사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AP 위성이라든지 종목이 시간 외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제가 관심 종목을 좀 넣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에 올라가게 돼서 관심 종목에 대한 놓지는 않았고요. 내일 모레 AP 위성이 발사를 한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이제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좀 마감이 됐어요. 이제 이 내용인데요. 뭐 전기차 충전 2030년 427조 대기업들 키 꽂는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매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뭐 지난번에는 뭐 500조 시장, 뭐 700조, 뭐 150조 막 하면서 숫자만 바꿔 내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내일 아마 시가 갭 상승 이후에는 다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주의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종목 보도록 하죠. 뭐 삼성전자 시간이 벌써 11시 30분이네. 삼성전자 네. 일단 박스권 돌파하고 아주 강한 흐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이 급락을 해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구간 박스권에서는 돌파했으니까 첫 지지 구간은 무조건 반등 나오죠. 첫 지지 구간은 네, 그냥 빠지게 되면 무조건 반등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음봉 기패 나와도 5일선 언저리에서 대형주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IT 반도체 한미 반도체부터 오늘도 수급이 뭐 외국계에서 최근 열일하면서 사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추가로 5% 좀 더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동진도 마찬가지고요. 자, ISC가 공시를 내자마자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좀 급락을 하고 좀 올랐습니다. 오늘도 회원님들이 좀 물어보셔서 이거는 사야 되지 않나, 뭐 더 빠지더라도 뭐 그냥 좀 사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려서 뭐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죠. 일단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 뭐 여기까지 분할로 잡는다 생각하고 그냥 사버려야지,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고려할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제 이 종목도 내일 돌파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기로에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거래가 제일 많았던 게 이수 페타시스였는데, 어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사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 돌파시켜 놓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전에 좀 빠르게 이 JP모건에서 매수세가 한 9시 10분 좀 넘어서 폭발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저도 이 수급을 보고 한 건 아닌데요. 갑자기 순식간에 좀 폭발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 돌파 가능성이 좀 보였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저도 이 정도는 가겠지 하고 좀 봤는데, 근데 이제 이슈가 많이 없어서 봤는데, 여기까지는 잘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까지는 또 여기서도 한 0.7% 8% 여기도 수익인데, 마지막은 종가에 동시호가에 던졌습니다. 동시호가에 이제 캐파락을 아마 0.6%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잡고 했는데 저점 잡았는데 동시호가 캐파락. 근데 느낌상으로 이 종목이 왜 이제 동시호가에 그냥 팔아버렸냐면, 과거에 보면 급등을 하고 캡을 잘 안 주고 급락을 시켜버리고, 캡을 줘도 급락을 시켜버리고, 어쩔 때는 캡하락 시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밀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눈에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좀 주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날려버렸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심택은 종목을 좀 지난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올라갈 때 일부만 또 분할로 매도를 하고, 아직도 물량을 좀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 32,000원대까지는 좀 지켜보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IT 반도체 좀 바라봤는데요. 지금 IT 반도체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 정도 생각이 들고, 자, 종목분들 보면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왔던 미래반도체, 내일 많이 내려온다면 이 갭을 만들었던, 혹은 이런 음봉이 있는 자리,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할 때 한번 눌림 매매 관점에서 한번 봐볼 것 같고요. IT 반도체 안에서 상한가 들어간 AD 칩스는 종목의 이 질이 안 좋아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두 종목 안에서 일단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OLED는 SNU 최근에 상한가를 좀 갔었죠. 상한가를 좀 간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M파동을 그리는데, 내일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는 기존에 이제 데모 외에도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참 재밌는 애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전부 다 엮여있는 종목의 삼부토건, DYD, 그 다음에 하나가 웰바이오텍, 이 전부 세 종목이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전주네요. 이거 완전히 작전주 성격으로 올라가는 거라 뭐 길게 보지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완전 작전주 성격으로 지금 움직였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 선에서 종목분들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은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평평하게 수렴해서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는지 정도 보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면 절대 이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N파동이죠.
그때가 진짜 N파동이 나오는 거고, 안 깨면은 옆으로 횡보 이후 재상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에코프로는 50만원을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로 50만원 전에 잡아야 되는 종목이 된 것 같고요. LNF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위치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강원에너지가 생각보다 좀 세게 내려왔네요. 최근 뭐 44,000원에서 얘도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가 빠진 상태에서 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이 첫 봉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의 강도가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오늘도 이때의 저점을 뭐 훼손하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좀 밀었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강원 에너지도 이 구간을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18,7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엔캠은 뭐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다.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습니다. 내려오면 하나의 추세에 맞춰서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할지 둘 다 수급이 너무 좋네요. 둘 다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지수에 뭐 조정이 온다든지 좀 밀리게 된다면 보면 딱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GI 이노베이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선을 지지받고 가고 있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21선에서 지지받았을 때 여기서 일정 부분 사서 나는 손절을 잡고 볼 거야 한다면은 뭐 21,600원이 이탈하면 잘라버리고 이 아래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21,600원이 이탈을 할 때 비중을 좀 줄여서 아래에서 다시 본다든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이라는 게 이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체크를 해놓고, 자,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좀 악재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있던데, 일단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상증자 650원 규모의 R&D 재원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슈로 급락이 좀 나왔죠.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유상증자를 650억, 700억 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밀릴지, 또 CJ가 가져간 천랩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한번 봐볼 것 같아요. 개파락의 정도를 보고 아래 꼬리를 어디까지 할지, 아래 꼬리 잡는 뭐 매매 전략으로 한번 내일은 저는 한번 봐볼 것 같고, AI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나 헬스케어나 종목들이 최근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시 밀린다면 박스권 하단 정도 봐볼 생각이고요. 마음 AI도 좀 떨어지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관련된 종목이라 이번 파스에 기대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겠다 생각이 드네요. 하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성우하이텍하고 아진산업이 가장 강한 종목인데, 특히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에서 최근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조정은 보입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아진산업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현대무백스가 사실 저는 재료를 몰라서 이 종목을 손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T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물류 로봇 관련해서 시스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장주에 매매는 몇 차례 했고요. 뭐 회원님들하고 눌린 매매도 한두 차례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반등할 때 뭐 팔고 좀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 1% 뛰기 정도, 1.5%, 여기서도 2%,
1.5%. 그 정도 흐름에서 좀만 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됐을 때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으면은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깨면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깬 상태에서 계속 우상향을 한다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좀 조정을 거치고 가야 된다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그게 있죠. 나로 발사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일단 과거에는 나로가 언제 발사를 했냐, 이때 이렇게 발사 하루 전날, 그리고 발사 당일, 그리고 발사가 실패하고 거의 하한가까지 이렇게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나로 2차 발사죠. 이때 이제 연기된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파박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내일,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니까 내일까지야 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회원님들한테도 이거를 내일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시간에 좀 올라버려서, 안 올랐으면 좀 하기에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안 올랐다면, 만약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대요. 뭐 소액 정도? 많이는 잡진 않았는데 소액 정도 좀 담아서 일단 시간에 일단 좀 팔고, 좀 밀렸을 때 조금 더 다 팔고 나서 좀만 담고 일단은 넘어가고 있네요. 좀만 담고 종목을 넘어가고 있고, 자, 엔터 안에서 RBW 일단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상장 이래, 그러니까 거래량만 놓고 보면 최고죠. 최고로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시게, 속된 말로 세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얘도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는 일이라,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 이거를 돌려 세운다면 뭐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